안녕하세요. 리포터 노수영입니다. 오늘은요, 충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이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선 국회의원이시고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맑고 깨끗한 정치인 더불어민주당의 충남도지사 출마자 양승조 의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충남도지사를 출마하게 되신 그런 동기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그 몇 가지 주요 동기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현재 커다란 사회적 위기에 있습니다. 저출산 위기, 고령화 위기, 사회 양극화 위기, 또 남북 분단 위기, 어떤 계층 갈등의 위기, 이런 위기가 있는데요. 제가 보건복지 상임위원을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양극화 위기라든지 고령화 위기, 저출산 위기,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해소하는 한번 선도적 모델을 충청남도가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동기예요. 그리고 또 지방 분권 시장에 대해서 어떤 충청남도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대한민국의 복지수도 충남을 건설하면 좋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있고요. 또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여러 지역이 마찬가지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각합니다. 또 이 상태로 간다면 고용정보 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30년 정도가 흐르면은 대한민국의 228개의 시군 구 중에서 무려 84개의 군이 소멸 위기에 있다는 게 통계 예측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 어떤 국가 균형 발전,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충청남도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게 이제 출마 동기라고 할 수 있죠.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대한민국의 자살 문제라든가 사회 양극화 문제라든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사회적 위기를 해소하는 선도적 모델을 충남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는 그 국가 균형 발전 속에서 충청남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도시를 만들고 싶겠다. 또 복지수도 우리 충청을 만들고 싶겠다. 이런 게 출마 동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지사 후보로서 본인만의 어떤 장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한 세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첫째는 민주당 당원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이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민주당을 가꾸고 일구고 지켰던 사람이 바로 양승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5년간의 의정활동, 또 의정활동 전에 어떤 인간으로서 사인으로서 활동해서 도덕적으로 나름대로 원칙과 정도를 지키고 잘 살았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양승조다.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충남 도민의 사랑, 특히 이제 민주당 당원의 사랑으로 제가 사선위원 되지 않았습니까? 사선위원회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직접 선출된 최고위원 영예를 안았고요.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냈고, 비상대책위원을 지냈고, 국회에서 보건복지 상임위원장을 맡았는데 이런 사선의 경력과 민주당 중진으로서의 경력은 타 후보가 바로 이룰 수 없는 나름의 장점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된다면 충청남도와 중앙정부의 연계, 중앙정부에서의 풍부한 경험, 쌓은 역량을 발휘해서 충청남도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는 나름의 장점을 가졌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도덕적이라든가 원칙적으로 믿을 수 있는 양승조였다. 또 민주당을 가꾸고 일구고 가장 힘들을 때 지켰던 사람이 바로 양승조다. 또 사선 국회의원의 보건복지위원장, 민주당 최고위원, 사무총장, 비상대책위원을 되는 정치적으로 어떤 역량과 경험을 충분히 쌓은 양승조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와 중앙정부를 연계하고 그러면서 충청남도를 대한민국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역량과 장점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타 후보들을 제치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으세요? 예전에 그 타 후보님들, 우리 복귀양 전 시장님, 박수현 전 의원님도 역량도 있고 훌륭하신 후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가 사선의 경험과 중앙정부의 풍부한 정치적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또 지난 15년간 누가 민주당을 가꾸고 지켰느냐, 또 누가 원칙과 정도에 맞는 생활을 하고 의정활동을 했느냐, 이런 점을 볼 때는 최종적으로는 저 양승조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충남도지사에 당선이 되시면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다면요? 뭐 당장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천안 같으면
천안역에서 독립기념관가 아닌 전철 문제가 있겠고요. 천안 역사를 지금 16년째 임시 역사 쓰는데 이런 임시 역사에 탈피하는 문제가 있겠고요. 또 천안 아산역에 R&D 집적센터를 갖다가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어요. 당진 같은 경우는 이 평택과 당진 간의 해상 수계 문제, 이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되고요. 내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열병합 발전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요. 서천하고 어떤 군산, 전라도가 공동 어루 수역구역 문제가 현안 문제거든요. 이런 현안 문제를 해결될 문제가 있고요. 또 가장 커다란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을 때 대한민국 서산이 1등, 아산이 5등이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전국의 상위 20개 중에서 무려 한 40% 넘는 게 충청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미세먼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도 가장 먼저 손을 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사실 충청남도는 행정지 복합도시가 되면서 혁신도시 지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 행정지 복합도시가 세워지면서 충청남도는 커다란 이익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특별자치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충청남도에도 혁신도시 지정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이미 제출했는데 이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서 충청남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면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서 우리가 충남의 허다한 발전을 견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충청남도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서 가장 커다란 피해를 본 게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수도권 규제를 굉장히 완화시켰어요. 그래서 한 390개 정도가 매년 내려오는 수도권 기업이 이제는 40개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충청남도는 이명박 대통령님과 박근혜 대통령님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의해서 쉽게 표현하면 박세리나도 하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수도권 규제를 강화할 수는 없겠지만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볼 때도 수도권 기업이 충청남도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어떤 기업하기 좋은 충남, 또 이전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진 충남, 이런 걸 좀 시급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말씀 안 했지만 여러 가지 충청남도에 벌어진 곳에 여러 갈등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 현상,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갈등 문제가 있는데 가장 먼저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가 소통과 대화가 최고의 가치다. 그런 측면에서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푸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출마 공약이 있으실 텐데요.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직 뭐 출마 공약을 지금 100% 완성한 것도 아니고 다 발표를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공약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통해서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좀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어떤 무상급식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공약을 내려면 실제 수도권에서는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철을 무료로 타고 다닙니다. 근데 충청남도에는 전철이 없잖아요. 천안하고 아산 이번 있잖아요. 이거는 수도권에 사시는 분, 대도시에 사시는 어르신과 충청남도에 사시는 어르신과의 그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5세 어르신들한테는 버스비를 무료로 해서 이분들 이동권을 갖다가 우리가 보장하겠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그 공약이고요. 또 충청남도의 어떤 관광 활성화, 지금도 국내 관광 같은 경우는 전국에 두 번째 정도거든요. 이걸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충청남도 다시 한번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자. 그런 차원에서 어떤 관광공사를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관광 활성화를 통할 수 있는 관광을 설립해왔다. 이런 공약인데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린이와 관련한 공약, 어르신들과 관련한 공약, 또 여러 농민과 어민과 관련된 공약, 임업인과 관련된 공약, 또 혁신도시의 어떤 지정이라는 공약도 공약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충남을 커다란 변화와 동시에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충청남도를 만들겠다. 그런 공약을 계속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4선 국회의원으로 지내시면서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입법적으로는 성과가 있고 이제 지역 사업의 성과가 있겠죠. 예, 입법적으로는 그 많은 법률이 개정을 맺고 이제 통과됐지만 가장 커다란 기억에 남는 것은 예, 실제로 이게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일했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자기 본국으로 들어갈 때 자기 안에 건강 국민연금 보험료를 받지 못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코리안 드림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일하고 또 자신이 있는 국민연금을 갖다가 받지 못하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 개정을 통해서 예,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일하면서 자기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은 예, 자기를 귀국할 때 예, 받고 나갈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하게 통과됐죠. 그게 기억에 남는 입법이고요. 사실 교도소 재소자가 이제 죄는 밉지만 사람을 위하지 말을 말이 있는데 교도소 재소자가 되는 순간 예, 건강보험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맹장에 걸렸든지 큰 병이 있으면 나왔으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실제로 2000년도 초반만 해도 예, 개인 부담을 했어요. 건강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사람 3배 이상의 부담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는 미워할지라도 사람 위하지 말라 이런 원칙하에 제가 예, 교도소 재소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있는 법안을 통과해서 그 법안이 현재 실시되고 있죠. 그래서 교도소 재소자와 예, 가족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이게 좀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일이고요. 이건 좀 우리가 지역구역이기 때문에 충남 전체를 예, 관장하는 거는 뭐 사업은 많지 않지만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9월 1일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거든요. 네, 아동수당법을 제가 2007년도부터 꾸준히 한 4번 정도 예, 법안을 제출했고 이것은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후보, 다른 유승민 후보, 안철수 후보도 공통 공약을 내서 이번 9월부터 실시되게 되는데 굉장히 그 보람 있고 예, 자랑스러운 예, 법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충청남도 특히 천안의 커다란 그 수건사이고 해결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천안 역사가 16년째인데 이거를 역사를 개발하고 신축할 수 있는 예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우리가 주장해서 공약사항이 됐고요. 2018년도에 이게 용역비가 책정이 됐다. 그리고 천안역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전체를 연장 문제도 역시 커다란 현안 사업이고 천안 동서간의 균형 발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대통령 공약상에 들어가게 했고 이번에 용역비가 또 책정이 됐다. 이 문제도 굉장히 그 주요한 기억에 남는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성공하신 분들에게는 롤모델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의원님께서도 인생에서 롤모델 정치인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롤모델이라기보다는 담고 심고 그분의 어떤 정치 역정을 따랐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아마 대민주당 의원으로서는 두 분을 꼽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랑 노무현 대통령님이신데요. 일단 뭐 김대중 대통령님은 다 아시다시피 엄청난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극복하고 인동철환한 그 별명의 뜻이 시련을 극복하고 결국엔 대통령까지 되셨는데 그런 풍부한 정치적 식견과 놀랄만한 통찰력 이것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 생각하고요. 또 그분은 나름대로 그런 오랜 고초를 겪고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정치복을 거의 하지 않았죠. 이거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평적 정권 교체와 더불어서 이런 정치복을 하지 않는 엄청난 일이에요. 남북관계 진전, 남북관계 어떤 통일을 향한 커다란 물꼬를 트는 6.15 선언을 이끌어내셨고 그러면서 굉장히 닮고 싶을 뿐 아니라 그분의 역정을 여정을 좀 따라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주인이고 또 인간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이 또 서민도 뭔가 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이 서민도 좀 소리치고 마음껏 활기치고 살 수 있는 사이를 제시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깨끗한 정치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두 분 대통령이 정치의 역정과 그분의 정치적 가치, 지향점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 충남도 건설에 있어서요, 주요 현안과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가장 현안 문제와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문제 같아요.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큰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미세먼지 농도 측정해 보니까 우리가 서산이 1등, 아산이 5등이란 말이죠. 미세먼지 같은 경우 주요 원인이 어디 있겠느냐? 국외적 요인이 있겠고요, 국내적 요인이 있겠는데, 국위적 요인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황사 문제라든가 이런 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국내적 문제, 충청남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화력발전소가 충남처럼 집중되는 곳이 없어요. 그럼 화력발전소를 만들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 피해를 보는데, 어떤 환경상의 피해를 보는데, 사실 서울하고 수도권, 서울 경기 사람들은 혜택만 보는 거잖아요. 네. 화력발전소 없고, 그런 화력발전소 나오는 전력을 갖다가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는 특혜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해서 화력발전소랑 그 키로당 어떤 화력발전세라는 그 명목 지금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증가해서 그걸 받아서 충청남도가 화력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으면서도 환경 친화적인 어떤 발전 설비를 해야 된다는 게 하나의 우리가 현안 문제라 볼 수 있고요. 또 말씀, 충남이 참 부끄럽지만 지난 10년간 자살률을 보면요, 아주 상위권입니다. 어떤 때 1등 할 때도 있고, 뭐 4등, 5등, 뭐 3등 할 때도 있는데, 이런 오명도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노인이 행복한 충청남도를 만드는 것도 또 커다란 일이라고 생각해요. 더구나 그런 문제에다가 충청남도는 몇 개의 시군을 빼면은 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뭐 천안이라든가 아산이라든가 서산, 당진점으로 보면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인구 감소, 이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충청남도가 어떻게 인구 감소를 막고 지속 가능한 뭐 청약농이라든지 예산농이라든지 부여군을 만들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문제도 큰 국가적 차원에서 볼 뿐 아니라 충청남도 차원에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다는 게 제 소신인데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다는 것은 우리 결혼한 부부 사이에는 마음 놓고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요. 또나 미혼 남녀한테는 실제로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라든가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감히 엄두를 못 내는 사람한테는 약간의 어떤 월세만 내더라도 아이 2명쯤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그런 임대 아파트를 과감하게 건설해서 그분들한테 제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가 정말 더 대한민국의 복지수도 충남 건설을 통해서 211만 충남도민이 다 행복할 수 있는, 또 더불어 살고 싶은 충남, 또 젊은 사람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충남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의지와 각오를 갖고 있죠. 마지막으로요, 충남도민과 유권자들에게 부탁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부탁 말씀도 있지만 최근 1년에 여러 가지 지사 파문 사건을 위해서 충청남도 도민에게 커다란 놀라움과 당황스러움, 충격과 분노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는 같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민주당 중진위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깊이 사죄드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그대로 무너질 수 없고 주저앉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충청남도 도민들, 특히 민주당을 사랑하고 늘 함께 우리 동지들께서 믿을 수 있는 양승률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도지사를 통해서 충청남도가 다시 비약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당원 동지들과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께 믿을 수 있는 양승조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는 도지사를 만들고, 이런 믿을 수 있는 도지사를 통해서 충남을 대한민국 복지수를 만들고, 나름대로 가장 청정하고 깨끗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충청남도를 대한민국의 중심을 만들면서 충청남도 도민이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청원해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